뇌하수체 이상이 생겨가지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런 경우에 종양과 함께 뇌하수체도 떼어냅니다. 뇌하수체는 손톱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그 손톱만한 뇌하수체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가 없으면 성장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성답게 하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제 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물속에 기억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정보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컸어요? 7살짜리 그 아팠던 딸이? 시간이 흐르면 크게 돼 있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당시엔 제가 이걸 많이 만들어서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한테 다 이걸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와요. 다시 혈당이 떨어졌고 또 뭐 변비가 없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통풍이 없어지고 생리통이 없어지고 결석이 없어지고 변비가 없어졌는데 또 설사가 없어졌다 그래요. 변비와 설사는 반대의 질환인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정말로 내가 준 물을 가지고 내가 만든 미네랄로 자연 미네랄로 물을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저도 반문을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깜짝같이 이 통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술 마시게 되면은 그 아픈 부위가 찌릿찌릿 이게 뭐 전기 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찌릿찌릿 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 물을 얼마나 드셨어요? 한 2개월 정도. 아니 선생님 2개월 드시니까 통증 같은 게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26년간 알아오셨던 통풍이 없어지셨어요? 이야. 근데 거짓말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여기 보통 물을 마신 쥐와 알칼리 환원수,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의 종양 크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양을 주입해가지고 일부러 성장을 시키는 건데 종양 성장이 이만큼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프로 그 수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리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아니라 20마리 이상의 쥐에 대해서 실험한 것입니다. 이건 항암 효과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보조요법으로 누구나 물을 마시니까 사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예. 뭐가 필요한가요? 물과 네. 물과 미네랄만 필요하겠죠. 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물과 미네랄. 그럼 물은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수돗물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면은 정수물을 사용하기를 권해요. 생수나 정수물을.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은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미네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네랄을 그냥 바로 넣으시면 돼요. 이 안에 이제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물에 녹으면서 전자가 발생하고 그 전자가 물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서 그 기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소 기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OH-에 의해서 알칼리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이 동시에 형성이 됩니다. 따로 막 이렇게 흔들어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흔들어주면 건가요? 빨리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알칼리 환원수기가 있는 집은요? 네네. 그 물에다 이걸 넣어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드를 가장 약한 모드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자체에서도 알칼리 환원수를 만들어내니까 그쪽에서는 가장 약한 모드로 알칼리 환원수를 그런데 만드시는 이거 게 좋을 것 미네랄을 넣었을 경우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그 알칼리 환원수가 됩니까? 이 정도 양이면은 1.5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 40g 정도의 자연 미네랄이 있는데 이 정도면 한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네네. 먹어야 이제 그 효과가. 그런데 1시간이 되고 그 다음부터 마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반 정도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채워서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1시간 다 마신 다음에 1시간을 또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반반씩. 네네. 예를 들어서 밤 사이에 반응을 하면은 아침에 진한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 물을 반을 마시고 또 물을 채워놓으면은 이미 적절하게 희석이 된 약알칼리성의 물이 되겠죠.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기다림 없이 마실 수 있죠. 좋네. 그러니까 저는 저걸 제가요. 처음에만 1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거죠. 주변에서 그냥 맥반석 같은 돌멩이 하나 이렇게 넣어서 네네. 좋은 물 만들어서 먹는 그런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랑 비슷한 그것도 건가요? 좋은 물이라는 표현보다 네. 어쨌든 좋은 물이 만들어져요. 맥반석이나 숯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공성의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어요. 다공이라는 건 구멍이 많다. 구멍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의 정수 방법이죠. 물 속에 있는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이것은 이제 나아가서 깨끗한 물을 넘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질병을 치유까지 가능케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제 능동적인 개념의 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진짜 신기해요. 예. 선생님, 예. 아이고, 되게 말이 너무 이제 막 아주 신기해가지고 소리 걸라 말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셔보세요. 지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 미네랄을 한 번 넣으면 6개월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계속 물만 채워서 마시면 됩니다. 야. 아니, 실제로 예. 1년까지도 마실 수 있어요.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pH가 그러니까 알칼리성의 환원력을 갖고 있는 물 속에서는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거 오염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정이라는 건 뭐? 세정이라는 것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물과 반응하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산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을 알칼리 환원수로 만드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형태로 변해서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식초로 이렇게 식초를 물에다 조금 넣어가지고 놔두면은 그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면은 코팅된 산화 마그네슘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뜻 이렇게 전광 석화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네. 저런 걸로 소주를 만들면 아이고. 딱 선생님 같은 우리 몸에 생각이시네요. 얼마나 네. 좋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저도 약주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물론 해봤죠. 예. 근데 너무 순해져가지고 이거는 소주가 아니에요. 소주는 이렇게 얼큰한 맛에 마시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너무 순해져서. 아니, 물 마셔도 좋죠, 좋아하시나 뭐. 보네요. 대신 아니 선생님 그런 용도보다는 그 술을 드신 다음에 네. 이 물을 드시면 숙취가 없어집니다. 아니, 술을 드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예, 전후에 될것 같은데? 전후에 아니면은 술 드시는 중간에 이 물을 마시면은 아주 그 다음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정말 이제 알칼리성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측정할 수 해볼까요? 있을까요? 측정 네. 시약을 갖고 왔어요. 네. 말하기 그 전에. 수돗물이요? 수돗물 2방울 넣고 흔들어 볼까요? 잘 섞이질 않네요. 그래요. 3방울 넣고 오, 파래졌어요. 약간 수돗물은 이제 중성의 경우에는 이런 약간 녹색에 가까운 하늘색, 약간 녹색에 가까운 빛이고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아주 진하죠? 우와. 색깔 차이가 확연한데요? 좀 진한 빛으로 변하죠? 네. 그러니까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진한 거 항상 이렇게 너무 강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주 강알칼리가 아니라 약알칼리성의 pH입니다. 그래서 인체 친화적인 약알칼리성의 pH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그냥 저희가 요 밖에 있는 정수기 물이고요. 네. 이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마셔볼게요. 예. 네. 이건 저희가 맨날 먹는 물이고요. 네. 네. 쭉 한번 들이켜보세요. 글쎄 솔직히 기분
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요. 유는 것 예, 같죠? 예. 착한 여자 말솜씨 같죠? 이거? 아니 뭔가 이렇게 목에서 넘어가는 예, 느낌이 예. 더 부드러운데요. 여러분들이 그 관능 검사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평균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아주 물맛이 뛰어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또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내가 익숙해 있는 물이 그게 또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익숙해 있는 물이 좋은 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따님이 그 과거에 마셨던 물, 네네. 그리고 이 물이랑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럼 현재 그 따님은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 물에다가 정보를 넣은 거죠. 우리 딸이 필요로 하는 아까도 호르몬을, 말씀드린 예. 바소프레신 정보와 바소프레신 정보. 성장 호르몬과 아, 우리 아이를 진정시키는 그런 호르몬. 저 물에다 이제. 네네. 여기 마침 그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를 갖고 왔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 희석하는 동정요법의 방법을 이용해서 호르몬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기계를 개발해서 이 안에서 바로 호르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진짜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줄까요? 예. 어디 볼까? 이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왼쪽에다 물질을 넣고 오른쪽에 물을 넣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르몬을 갖고 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민감한 분은 알코올을 물에다가 전사해도 그 민감한 분은 취기를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머. 전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사, 정보를 옮겨주는 장치라고 우리가 네.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든 건 뭡니까? 이거는 주정이에요. 아주 강한 소주? 그렇죠. 알코올이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네. 알코올. 98%인가 굉장히 높은 농도의 술입니다. 이것은 생수입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은 어머.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네. 정보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전사 어디께 대결이 어디로 중인가요? 옮겨지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정보가 오른쪽으로 옮겨져요. 아, 그렇게 알코올이 이제 물로 옮겨지는 네네네네. 그럼 지금 여기 전사가 됐습니까? 텐서가 됐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예. 주기가 약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선생님은 술이 강하셔서 네. 많이 드셔도 딴 분들, 여성분들 한번 글쎄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술이 약한 알코올이 사람이 먹어봐야지. 선생님, 저는 약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분인가? 진짜로. 소주 잔에다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뭐 주기를 민감한 분은 10분 안에 민감하신 10분 안에 분은 느낍니다. 저는 약간 이상한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요. 여기 있는 물질이 이쪽에 있는 물질로 섞지 않고 서로 섞인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아직 현대과학이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학문으로는 토션장이라는 토션 필드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션이요. 토션 필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퍼져나가죠. 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은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막 퍼지는. 정리되지 않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은 카드를 섞어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섞이는 것은 쉬운 일이죠. 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둘이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겠죠. 에너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토션 필드라는 개념은 에너지 없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더 쉽게는 할 수 없고 물질이 섞이든지 아니면 전이 되든지. 토션 필드는 예. 정보를 다루는 그런 개념이에요. 정보, 이 안에 있는 정보. 그래서 물질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정보가 안에 있는 있는 술의 정보가 정보가 일로 옮겨지는 물에 거죠. 옮겨져 가지고 인체에서는 물질과 같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션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을 옮기게 되면 이 물이 호르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과학에,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과학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션 필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이 기가 지금 토션 필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토션 네. 필드를 형성하는 거죠. 네. 이쪽에서 형성하고 이쪽에서 형성하고 그리고 이쪽에 형성된 필드를 옮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옮겨준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박사님 그럼 알코올 토션 하시는 거를 네네. 보여주셨는데 네. 또 다른 것도 보여주실 거 없으신가요? 글쎄요, 오줌요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오줌 드시는 오줌을 분들이 사용하시는 계시잖아요. 분들이 있죠. 네. 시중에 뭐 건강서적으로도 네, 있어요. 오줌요법에 관한 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변을 물에다 전사해서 마시면은 오줌요법과 거의 비슷한 그런 똑같은 효과를 효과를 나타낼 수도 얻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줌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생체 정보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을 물속에다가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줌.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 여성 피부에 좋은 콜라겐을 콜라겐 토션. 그건 안 돼요. 아까도 돼요?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물질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고기는 먹어야지 정보로 전사할 수 없다. 콜라겐도 피부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물질은 물질로서 제공해야 됩니다. 정보는 호르몬과 같이 리셉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다른 장치를 갖고 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기억을 한다. 그런데 전자파도 기억을 한다. 그래서 전자파를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기를 사실은 이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파가 왜 해로운가 물어봤을 때 학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저는 우연히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나쁜 정보를 전기에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기의 나쁜 정보가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체 친화적이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하는 일이 인체에 친화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 자체에 우리가 이런 토션 필드를 담을 수 있듯이 인체에 이로운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은 단순히 전자파를 제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전자파는 그대로 있더라도 이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전자파가 기억이 되더라도 인체에 이로운 전자파가 기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인 정수 차원이 있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능동적인 정수 방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기도 전자파를 없애는 그런 차원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전자파를 내 몸에 이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적군을 아군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몸이 뿌듯할 때 휴대폰을 오히려 받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몸이 안 좋을 때 컴퓨터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전기담요를 뒤집어 쓴다든지 그럴 때 오히려 전자파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사실 꼭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왔지만 사실은 제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제가 주위 분들한테 사용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반응을 보였을 뿐이지 아직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그걸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확신이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저희는 확신을 하죠. 검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대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감성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좀 감안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갖고 온 이 기계가 평범한 전압 조정기입니다. 전압기군요. 전압기죠, 전압기. 전압기 내부에 특별한 장치를 해가지고 이 전압기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가 토션 필드가 처리되는, 그래서 인체에 이로운 전기가 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죠. 휴대폰 충전기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전기 정화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좋은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이 휴대폰이. 그래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 휴대폰에 뭘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단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전기가 정화된 전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생체 정보라는 방식으로 검증을 해봤어요. 생체 정보라는 것은 역시 그것도 현대 과학으로 검증된 방법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자율신경의 변화를 손에 나타나는 저항의 변화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측정해 봤을 때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체에 이로운 것이고 낮을수록 인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생체 정보를 측정해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저를 측정한 것입니다. 저의 평소에 면역 기능의 수치가 7이고 뇌 기능이 7이고 암에 대한 가능성이 4로 이렇게 수치로 표현됩니다. 근데 통화 중에는 이 수치가 면역 기능이 2로 떨어지고 뇌 기능이 3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수치가 뭐 마이너스로 한없이 떨어집니다. 아주 안 좋네요. 그런데 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측정을 했을 때는 수치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면역 기능이 8로 상승하고 뇌 기능도 9로 상승하고 암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그래서 시킨 거죠. 제 휴대폰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더 검증이 필요한 미래의 학문입니다. 저 사진은 뭔가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를 측정하는 킬리안이라는 사진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을 측정한 것인데 평소에 우리 연구원의 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휴대폰을 받을 때는 이렇게 기가 많이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된 전기로 충전된 휴대폰을 받으면서 측정했을 때는 이렇게 끊기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이어지네요. 이러한 차이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지만 이것들을 논문으로 표현하거나 그러기에는 현대 과학이랑 현대 과학이 표현하는 그런 언어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심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인류에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태까지는 이제 보이는 세계의 과학만을 추구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측정 가능하지 않는 우리 현대 과학의 언어로 측정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우리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과학의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근데 저 기계가 있어야 지금 토시현장 처리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 기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예.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한 대 지금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 미네랄이나 이런데 호르몬을 처리해서 그분들한테 주기도 하지만 제때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떨어지니까 애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죽으면, 김 교수가 죽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 원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특별하게 용도가 없습니다. 처음에 재미로나 좀 사용하지.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최첨단 과학의 힘을 빌려서 토션이나 물을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박사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네. 평소에 저희가 마시고 있는 물 있잖아요. 네네. 이 우리가 먹는 물을 좀 알아야 거기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먹는 물은 어떤 네네. 물인가요? 보통 집에서 대부분이 서울 시민의 통계적으로
50% 이상이 그냥 수돗물을 드신다 그래요. 수돗물을 이제 끓여서 드시거나 보리차로 드시거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약수물을 특별히 떠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수를 마시는 분도 계시고 정수기 물을 마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수돗물은 상대적으로 좋은 물입니다. 그렇게 나쁜 물은 아니에요. 외국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수돗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강물이 아주 인체에 친화적인 그런 이온화된 미네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서 그 살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염소 물질을 넣는데 염소 물질에 의해서 박테리아는 살균이 되지만 대신 그 남은 힘으로 우리 몸에 아주 강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도 강한 산화제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하면은 뭐 염소는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분들은 직접 마시기보다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끓였다가 식혀서 마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걸 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좋은 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끓이는 방법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반석이나 숯이나 황토 등을 항아리에 넣고 네. 그리고 물을 부어서 마시면은 그 다음 날 정도면은 염소 냄새가 없어지고 간혹 있을 수 있는 유기물질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흡착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면은 간단하게 정수기가 없이도 꼭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도 적절하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깨끗하게만 마시면은 네네. 아무 문제 없다 물론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정수기도 수동적인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기니까요. 네. 그런 차원의 정수로서는 숯이나 숯만 맥반석은 구하기 어렵죠. 숯은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숯만 이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 우리 조상들이요 장에다 숯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그런 그렇죠.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네. 33가지의 다른 물이 나옵니다. 물을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장수예요. 아까 황토물에다가 황토를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뜬 물. 내장 질환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생숙탕이라는 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렇게 섞이는 물이에요. 생수탕이요? 생숙탕. 생숙탕이라고도 하고 숙. 그 다음에 음양탕이라고도 합니다. 음양탕이 더 쉽겠네요. 음과 양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이렇게 섞이는 상태의 물. 완전히 섞여서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막 소용돌이 치면서 섞이는 물. 그 물을 마시면 역시 해독 능력이 뛰어나고 내장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냉온수기가 있으니까 네. 찬물만 마시지 마시고 찬물은 내장을 차게 하니까 절대로 좋은 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그게 싫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생수탕입니다. 찬물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막 그 찬물과 뜨거운 물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물. 그런 물은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겠죠? 그런 물을 제가 권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 그 탄산수 네네.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안 좋죠. 콜라 그게 사이다. 콜라 사이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 대신에 먹는 거는 권장할 콜라의 pH를 측정해봤는데 네. pH가 2.5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수돗물의 pH가 7이에요. 예. 그리고 알칼리수의 pH는 8에서 9 사이입니다. 그런데 pH가 2라는 얘기는 아주 강산이라는 얘기예요. 산성. 네네,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이거는 뭐 커머셜한 제품들이니까 저는 그 청량료를 마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하면 우리 애들은 안 마셔요. 그리고 예전에요, 그 육각수라는 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차게 해서 드시고 참 부인 많이 잃었었거든요. 육각수라는 게 정말 육각수라는 어떤 것은 물인가요? 그 계산에 의해 가지고 컴퓨터 모델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제한된 하나의 모델입니다. 아직 증명이 된 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찬물이 육각수가 많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찬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몸 안에서는 또 따뜻한 물로 변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찬물을 마심으로써 내장이 차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일찍 마시는 찬물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불이 일어나는 그런 찰나에 그 불을 꺼버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해롭습니다. 아침에 찬물. 네네. 아침에 찬물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마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나쁜 버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능하면은 아침에 따뜻한 물 드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명산에 그 석간수를 제일로 네네. 쳤는데 네네. 지금 박사님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맥반석 이런 거의 효과를 그 석간수라는 그 바위 틈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건? 네. 좋은 물이 나오는 지역에 제가 그런 암석 근처에 있는 지형이나 암석을 가서 조사해 봤을 때 네. 이런 생체 정보로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물에 담겨 있는 정보랑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런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의 정보에, 물의 치유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몸에 좋고 또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물은 어떤 물인지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죠. 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좋은 물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물이에요. 네. 그 오염물이 가득 차 있는 더러운 물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물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좋은 물의 조건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세 번째는 약알칼리성의 물입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약알칼리성의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속에 미네랄이 풍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낙동강에서 아주 오래전에 페놀 방류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이후로 물은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불었어요.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마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수기, 보급된 정수기의 거의 90%가량이 물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좋은 것까지 다 걸러내는 그런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뚜껑 보고 올라가지고 그냥 너무 오버 액션을 잘하라고 오버 액션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약알칼리성이 유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삼투압 정수 방식의 물은 물속에 있는 미네랄 다 뺐기 때문에 공기 중에 놔두기만 해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산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할 만한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성의 물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현대인은 만성적인 미네랄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미네랄 부족으로 우리 만병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미네랄이 절대 부족합니다. 물속에 있는 미네랄은 양은 많지 않지만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최소한의 미네랄을 정수 과정에서 없앤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태까지 좋은 물의 전통적인 조건이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물,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의 조건을 몇 가지 더 든다면은 한 가지는 이제 육각수가 풍부한 물입니다. 육각수라는 것은 모델로 제한됐지만 뭐 시중에서는 육각수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좋은 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육각수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가 치밀한 물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치밀해가지고 세포를 외부의 자극이나 교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각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암세포를 키우면 암세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구조가 치밀한 물,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물. 물에는 좋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은 활성산소를 제가 만든 이제 미네랄 환원수도 마찬가지고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자연계의 미네랄 풍부한 물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노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네. 비타민 C와 같은. 그래서 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보입니다. 좋은 기운이,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 물을 마지막으로 생명의 물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상들은 물에 담기는 정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네. 현대 과학이 어떻게 보면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조상들은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동안 물에 담기는 정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에 담기는 정보를 과학의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그런 과학도 조만간에 일반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좋은 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물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 좋은 곳이 분명히 금수강산?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이미 물전쟁이 벌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석유값보다 이미 저는 보기에 생수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비싸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물이 많기보다는 아주 인체에 이로운 그런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좋은 물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루르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가톨릭의 성지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치유 능력이 뛰어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찾아가서 마시기 위해서 연 600만 명이 루르드를 방문합니다. 루르드의 인구가 18,000명에 불과합니다. 좋은 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세계적으로 끊임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의 노르데나우나 멕시코의 테라코테 찾는 관광객들이 물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한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는 루르드 물 못지않은 그런 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양에 네. 영양에 아주 치유 능력이 뛰어난 물이 있고 또 상주에도 아주 치유 능력이 뛰어난 물이 있습니다. 평창에서도 제가 웬만한 아토피는 몇 번 목욕만 하면 사라지는 그러한 뛰어난 물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안 가시지. 그리고 춘천에도 또 있고 곳곳마다 치유 능력이 뛰어난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물들이 또 어떤 물들은 이미 상용화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물들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에 관한 책을 쓰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물에 대해서, 물의 진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오늘 여기 방청객 분들도 오늘 물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네. 아무도 학교에서도 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네. 어디서든지 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르쳐주지 않고 물만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이렇게 물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뭐 프랑스도 얘기하시고 독일 어느 지역, 뭐 멕시코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뭐 관광 상품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저는 장기적으로 메디컬 투어리즘, 의학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곳을 따라서 관광과 함께 가는 것을 메디컬 투어리즘이라고 그러죠. 성지순례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 같은 경우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성형을 겸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저는 물과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그 아티클 제가 이제 그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제가 강연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적의 물들, 치유 능력이 뛰어난 그런 물들을 클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곳에 워터 힐링 센터를 만든다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 몸이 나을 때까지 물을 마시면서 숙박까지도 하겠죠. 네. 그리고 돌아가서는 어떡하겠어요? 그 물을 계속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 이 세상에 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물을 가르쳐주는 물학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 연구를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때문에 그 물로서 이렇게 치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봉이 김선달이라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김 박사님이 그 네네. 역할을 전 세계로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원돈 박사님 모시고 정말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그 사람이 먹는 물이 네네. 바로 그 사람이다. 네, 몸이다. 네네네.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끝으로 함께 하신 분들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마신 물이 바로 내 몸이 된다. 네. 그런 얘기죠. 오늘 저랑 긴 시간 대화 나누면서 물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그냥 깨끗한 물, 평범한 물이 있고 그리고 나를 질병으로부터 예방까지도 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치유까지 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어느 물을 마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기를 쓰고 나는 그냥 평범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라면은 물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면은 선택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좋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런 좋은 물이 도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학계에서도 물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산업계에서도 기능성 물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물에 관한 전도사가 돼서 아직 물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아직 물에 앞으로 열리는 블루오션으로서의 물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나라가 좋은 물을 마심으로 해서 의료비도 절약이 되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밝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물 한 잔을 마셔도 정말 신경 써서 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